자, 그러면 이제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제 곁에는 늘 두 분의 매니저가 함께해 주십니다. 박철순, 송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일 매니저님 네. 그 K-팝 팬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오늘 또 콘서트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방송에서 어떡합니까? 예, 아니 뭐 저는 근데 항상 잘 수시로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주 시장 그나마 이제 좀 잘 지나갔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이제 뭐 K-팝 콘서트도 중요하긴 한데요. 다음 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앞에 K가 붙는 것들이 또 많이 뜨고 있잖아요. K 화장품도 있고요. 뭐 K 카지노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또 박철수 매니저님은 이번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장이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단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주만 보면 사실 전략 후황 흐름이긴 했지만 월요일부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종가보다 지수가 더 빠진 상태에서 지금 끝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는 주도주가 사실 주도주 역할을 못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테마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걸 살지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그나마 좀 실체가 보이는 것들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사실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테마주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강한 테마가 이거였잖아요. 그 초저도체. 그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주가 안 가는 시점에서는 테마주가 진짜 난무를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도 실체가 있는 확인이 되고 있는 숫자가 보이는 이런 종목들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극손실로 가지 않는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테마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은 당분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 주는 특히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는 것들 올라갈 때 좀 상당히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좋아하는 투자 전략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을 꽤 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장기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미국 CPI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게 나왔잖아요, 지표가. 근데도 오늘 장 좀 심심하더라고요. 예, 비교적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크게 다음 주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포트 재편하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내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까 초전도체도 있었지만은 초전도체보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국 관련 내용들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한가도 굉장히 여러 개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약간 윗골이 달린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 트렌드 정도의 지금 이제 재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달려들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또 재편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마냥 우리가 단기 급등 위주로 쫓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코스피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26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전 다음 주도 어느 정도 무난한 시장을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주변국 증시나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과대낙폭 위주로 굉장히 좋은 수급 보였었는데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수급이 이렇다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과대낙폭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3분기를 내다봐야 되는 시점인데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 테마였던 자동차나 어떻게 보면 방산 이런 쪽도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기대감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3분기 여러분들이 좀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포트 재편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장품도 있고요. 뭐 면세나 백화점도 있을 거고 항공도 있을 거고 여행도 있을 거고 카지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당장 어제 오늘만 봤을 때는 화장품이 좀 많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두 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가장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카지노 쪽이라든지 호텔 쪽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단체 관광객이 정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자마자 지금 뭐 그런 선박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매를 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인구가 이동을 했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도움을 받는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카지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행주도 조금 올랐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고 예. 항공주도 당연히 오를 줄 알았더니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맞아요. 실적도 좋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실적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카지노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라든지 또는 여행주들 아직은 많이 못 갔지만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직 저가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실적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던 회사들 있잖아요. 상장 기업들 중에 여행 또는 항공 중에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한 단계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저가권에서 잡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조금 시세가 바로 터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단매를 기다려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카지노가 이제 조금 시세가 꺾이면 이렇게 안 움직였던 것들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송길 매니저는요? 일단 우리가 관광객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알령과 그다음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저희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연 평균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 800만 명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월 평균으로 봤으면은 한 60만 정도 방한을 했었는데 많게는 90만 명까지도 방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고 이제 한알령이 발효가 되면서 월 방문객 수가 1만 명까지 급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수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6년으로 비교했을 때는 4분의 1 토막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코스맥스가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26% 정도 올랐었고요. 그다음 시가총액 1,500억짜리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게 이틀 동안 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을 때 약간 조정 구간, 눌림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입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망해야 되는 게 맞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이제 두 분이 지난주에 이번 주를 구해줄 업종과 또 종목으로 가져왔던 것의 수익률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카지노도 섞여 있어서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수익률을 공개해 주시죠.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지노라 카 이러신 거죠? 예. 카지노가 24% 그리고 ESS 3.57%. 이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닌데 지금 연 2주 빵빵 터지고 있어요. SBB 테크로 25%대 수익률을 그때 보여주셨고 이번에 카지노 또 24%대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일단은 파라다이스는 운이 좀 좋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카지노주가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예측을 못했죠. 언젠간 풀리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터졌어요. 왜냐면 어제였죠. 10일 날이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난 분기 때 영업이익이 파라다이스가 190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분기 때 549억입니다. 오, 2배 엄청나죠? 네, 거의 3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포인트였어요. 일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날 갑자기 또 단체 관광객이 허용된다. 이 재료까지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20% 넘게 올랐던 거고요. 일단은 카지노 자체가 워낙 쌌습니다. 가격이 쌌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가장 VIP 고객 수들 뭐 많았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관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라다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중국 VIP들은 이미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카지노를 이용을 했었다라는 점들이 우리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재개장을 했습니다. 아트 파라다이소가 재개장을 하면서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갈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항상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은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요. 수급 때문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상에서는 1차적인 두 번째 목표가는 한 18,500원 정도 이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16,700원 정도 선 현재 주가, 종가 하단에 있는 주요 1매물대 하단 부분까지만 일단은 홀딩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또 투매가 나오면서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 가격권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 2주 2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축하할 일은 맞는데 오늘 또 가져오실 때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10번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뭐 또 수익률이나 예. 항상 저는 안전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또 실적 잘 나오는 걸로 가져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좋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송일 매니저. 네. 서진 시스템 이번 주에 조금 저조한 흐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봐도 굉장히 바닥권인데 실적과 지금 이제 성장 모멘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산업용 ESS 지금 이제 선두 주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글로벌 점유율 1위, 4위, 5위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증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18%에서 20%가량은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ESS가 주요 캐시카우고 여기에 반도체 장비가 묻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작년 대비했을 때 123%가량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성장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바닥권일 때 이럴 때 약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늘 이렇게 좀 바닥권에 떨어진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전 바닥이 없으면 안 봐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급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했고 초전도체도 그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주도 그런데요. 이번 주는 약간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리오프닝을 빼고 봤을 때는 과대납폭 위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ESS 같은 경우는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실적도 좋고 모멘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파라다이스는 우리 송일 매니저가 또 몇 주 전에 가져오기도 했었던 전 되게 좋아요. 예, 그런 종목이기도 네네. 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좀 눈여겨보다 보니까 꼭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서진 시스템도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구해줄 유망 섹터 한번 바라봐야겠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두 분의 유망 섹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하, 2차 전지 분리막을 가지고 오셨고요. 여기는 해상 풍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각각 이유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제가 2차전지 분리막을 보니까 6월 30일 날 한번 가지고 나오고 이제 뭐 한 달 한 10일 만에 또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때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차 목표가 뚫고 거의 26%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분리막 쪽은 단기적인 이슈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너무 싼 가격입니다. 지금 소재에 비해서는 소재 내에서 가장 쌉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양극재에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무섭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막은요 지금도 편안하게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분야고 일단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IRA 법안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2차 전지 쪽에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부 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분리막 쪽
미리미리 사두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오늘은 또 탑픽 종목으로 어떤 걸 가져오셨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자, 다음은 해상풍력이요. 예,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산업군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예상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해상풍력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들 최근에 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굉장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하반기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은 송률 매니저의 해상풍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께서는 PT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상풍력입니다. 탑픽 종목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과연 맞을지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예, 잊을만 하면 가져오는 게 해상풍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제가 한때 많이 가져오다가 최근에 좀 뜸했었는데 일단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풍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요. 크게 육상풍력, 해상풍력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해상풍력이 효율이 좋죠. 바람도 굉장히 꾸준하게 불고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 전체가 지금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와 지금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라도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해상풍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평균 지금 한 12%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밑에 우리나라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간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목표치인데 연평균 성장률을 4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부터는 국내 위주로 우리가 좀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으로 봐도 되는 누적 설치량 전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35년에는 519 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지금은 50대입니다. 50대인데 앞으로 10배 이상 그러니까 35년 해봐야 길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게 바로 해상풍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만 아시면 되죠. 블레이드, 터빈, 타워 이렇게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터빈인데요. 모터, 이 모터 부분. 보통 보면은 이제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가 수주를 따내고 이제 블레이드랑 타워 쪽에 수주를 내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유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장 분석을 할 때 이 터빈사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하나 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터빈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풍력 설치 시장 점유율. 아까는 이제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이제 점유율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게 뭐냐면은 통계치의 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볼 때 중국 제외해서 이렇게 통계를 많이 내곤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1위, 2위 업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위, 2위로 갖고 있는 업체는 지금 베스타스와 그다음 G라는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기업 다 글로벌 터빈사고요. 터빈사가 수주를 따낸 다음에 지금 이제 블레이드라든가 타워 쪽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점유율 1위, 2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분석할 때 현대차, 기아차 많이 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GE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터빈 수주량인데 자,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보시면은 이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띱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저 앞에서부터 2019년도 1분기부터 분기별 차례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23년 2분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이제 다음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진 거고요. 여기는 의미가 없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9% 상승했다고 나와져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23년 2분기입니다. 23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주량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9%가량 증가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계절적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주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요. 자, 20년 3분기, 4분기 대폭 증가했죠.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4분기 대폭 증가했고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계절적 영향을 띠고 있는 게 상반기보다 풍력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사의 자료입니다. 수주 평균 용량인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용량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용량이 2에서 3기가와트짜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용량으로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까지는 2에서 3기가와트짜리가 많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G 거를 봤는데 지금 이제 베스타스 거입니다. 베스타스 터빈 수주량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 지금 최근 것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베스타스랑 G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고 얘네들 수주 잔고가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수주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관련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업부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죠. 해상풍력 시장 한국 기업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게 풍력 시장 많이 개방을 하고 많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최근 나온 기사인데 7월 1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 나눠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이제 해상풍력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요, 이 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허가 받는 데까지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과정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풍력 섹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제 나온 기사죠.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냐면은 풍력 타워 회사에서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CS 윈드를 이제 IRA 대표 수혜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RA도 그렇지만은 이제 유럽도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가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인데 반대로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은 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벨로퍼 해가지고 터빈, 타워, 베어링, 하부 구조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주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송률 메이저의 헬프 섹터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지금 풍력 쪽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장에서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 종류별로 어떤 회사가 그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까 1위가 있는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가 있나요? 베어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워 분야도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터빈이라든가 블레이드 이런 굵직굵직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류에서는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터빈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글로벌 터빈 3사 수주량이 증가하면은 그 관련 고객사들도 당연하게 이제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굵직굵직한 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해적 케이블도 잘 만들거든요. 이제 LS도 관련 기업이었고 이제 또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도 또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다른데 약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꾸준하게 점유율 지키고 있는 분야 특히나 이제 베어링 말씀드렸었고 타월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주요 거래처입니다. 주요 거래처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여러 종목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해상풍력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전부터도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보여주셨지만 아직 0.12기가와트 수준? 네네. 굉장히 좀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걸림목이 됐던 거는 걸림돌이 된 거는 결국은 뭐 법적인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이 이번에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승인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승인 절차 기간이 짧아봐야 5년입니다. 예, 길면은 6년, 8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 제도적인 절차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몇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주들 수주량이라든가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터빈 3사 중에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터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는 해상풍력인데 그 문제가 된 터빈은 육상풍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력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법적이나 제도적 보완이 될 때 네네. 그게 모멘텀이 돼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IRA 법안도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막대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뭐 2차 전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좋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 네네. 비용 상승이 되면서 프로젝트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고 그 영국이나 이쪽은 네. 지금 실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사례도 있는데 이제 뭐 약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이제 현지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자산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제도적인 제한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인 승인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관리비라든가 판관비가 들어감으로써 영업이익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서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것뿐인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점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점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 다 똑같네요. 예, 그러게요. 3개 반. 뭐 이유를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별 한 개 반을 뺀 거는 이 수급이 과연 언제 이제 들어오느냐. 다음 주에 만약에 일정이 있었다면은 5개를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개 반을 뺐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3.5 이렇게 별점을 드렸고요. 저는 저도 굉장히 좋은 것도 알겠는데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댓글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점을 주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별점 얘기는 없고 제 어깨가 달건이다. 홍률 매니저 그리고 박재순 매니저 몸이 좋아진 것 같다. 현웅 아나운서 몸 좋다 하는데 저에 대한 악플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건이 뭔가요?
어깨 뭐 좋다. 지난주에 네. 엘사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저 지난주에는 맞아요. 엘사라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달건이라는 소리 듣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어깨를 좀 많이 하셨나 보죠? 아, 네. 어깨 운동도 예.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이 채팅창에서도 떨어져 있는 만큼 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3개 반을 줬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종목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를 한번 들어보죠. 근데 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저번 주 생각하면 뭐 엘사 이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잘 갔습니다. 자 힌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IRA 같은 경우는 혜택이 지금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IRA 효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회사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철순 매니저의 PT를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 섹터 분리막이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바로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는 카지노를 들고 나와서 파라다이스로 좋은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 달 한 10일 만에 다시 분리막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6월 30일 마지막 날 이제 분리막을 가지고 오면서 소재를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했었거든요.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이 온 또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뭔지 또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곧 이제 상반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소재 기업 대표적인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에 동박과 분리막 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실적을 한번 보면 일단은 양극재 쪽은 상반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여전합니다. 전방 산업에서 약간 수요 문제가 좀 있었지만 하반기 때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눌림 나온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극재 쪽은 사실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사실 많지가 않죠. 실제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재, 이것도 다 같은 핵심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동박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동박 쪽이 필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말은 공급 과잉이란 거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동박 회사들 많지만 그중에 하이엔드급 동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엔드급 동박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력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할 때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체감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전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해외 공장을 선제적으로 지은 공장들을 미리 지어놓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생산을 하면은 전력값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력 리스크를 소멸시키고 있다, 해소해 나가고 있다,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양대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SKC와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그런데 유럽 시장 확장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자기네 제품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확대를 하겠다, 우리는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신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RA 세부안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중국과 경쟁에서 좀 더 위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IRA 세부 법안이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동박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리막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NF, 뭐 에코프로보다 밑에 있는 뭐 WCP나 이런 SKIT나 이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잠깐 중간중간에 개별 이슈가 있어서 실적이 잠깐 악화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보통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준에서 움직여 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앞으로 출하 확대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리막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막 쪽 앞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벤더들입니다. 양극재와 동박, 분리막 이 세 가지만 나타난 표인데 당연히 이 대표적인 기업들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대표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1차 벤더가 보통 코스피 소속이고요. 그런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2차 벤더들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비슷한 양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셀 3사에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2차 벤더, 3차 벤더다? 그런 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1차 벤더 그리고 이 벤더, 1차 벤더와 거래하고 있는 2, 3차 벤더를 연결지어서 밸류 체인을 보시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럼 분리막 오늘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분리막은 굉장히 쉽습니다.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죠.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전해질까지 해서 배터리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극과 음극으로 구분이 되는데 요 가운데 가려져 있는 양쪽에 가림막이 있는 거죠. 그게 분리막입니다. 이 분리막은 막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기공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이온들이 통과하면서 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리막이 뭐라는 거냐면요.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는 이런 이동 통로 역할도 하지만요.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화재 위험이 있겠죠. 폭발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분리막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보호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양극과 음극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걸 철저히 차단해 줍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게 발생을 하느냐? 쇼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없어서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분리막 시장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IRA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 수혜 전망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IRA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가 FTA 체결국 또는 자국 내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방 수요가 계속 배터리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핵심 소재를 만약에 소싱을 못한다. 그럼 제품을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완성 배터리, 완제품 만들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는 무조건 소싱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의 회사에서만 받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 회사에서 공장이 불나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이원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원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막 공급망은 이원화가 필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IRA 세부 법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우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IRA 법안으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세부 법안이 안 나와서 뚫고 갈 수 있는 우회 길이 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요.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부분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탈중국을 하기 위함이에요. 중국만 기대하기에는 정책적인 문제로 갑자기 소재를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에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분리막 쪽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 분리막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 건설할 때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확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이 미국이 좀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두 번째인데 IRA 관련 내용입니다. 자, IRA 법안상 분리막이 이게 우리는 지금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에선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부품으로서 수혜가 가능하냐? 자, 10월 달에 지금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분리막이 핵심 부품으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품으로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핵심 부품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확률이 있고 이 제품, 우리나라 제품을 각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못 갖고 가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셀 공장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부분이 나오면 일단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일단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고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와서 걱정이 되는 양극재 쪽은 2025년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이 지금 33배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좀 변동성이 있죠. 매일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런데 분리막은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아직도 저가권에 있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면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을 보면 한 10배 초반에서 중반 사이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결국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분리막이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권이긴 합니다. 중장기로 베팅하기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양극재가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리막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일 텐데요. 자, 실제로 지금 SKIT와 WCP가 가장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비교 대상인데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2024년부터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캐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거고요. 하반기보다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까지 엄청난 속도로 역대급의 가파른 기울기로 생산 능력이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실적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사기 좋은 시점이지만 중장기로도 사기 좋은 시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섹터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왔습니다. 우리 채팅방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맞추기를 자발적으로 좀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치킨 이벤트를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뭐 놀면 뭐예요? 치킨 이벤트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어쩌다가 2차 전지 이렇게 됐나 조금 암담한데 지금 분리막 말씀하셨잖아요. 채팅창에서 지금 뭐 속률로 이행시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사실 2차 전지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많이 수급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소재도 굉장히 좋은데 소재 중에 분리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재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소재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은 중국 규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소재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80% 이상이 중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재주가 최근에 좀 많이 다운됐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근데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소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막 내에 있어? 소재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원래 분리막이 높습니다. 양극재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차 전지 못 사도 지금 한 종목도 지금까지 못 사가지고 너무 배 아픈 분들. 근데 들어가긴 좀 무서운 분들. 분리막이 딱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6월 30일 날 갖고 나왔을 때도 똑같이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았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등이 잘 나왔던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서워서 사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 않은 섹터,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밸류를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종목들. 좋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수급이 가면 또 양극재 쪽으로만 쏠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리막 진짜 옵니까? 분리막은 근데 꾸준하게 올랐어요. 보시면 올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대표적인 두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WCP라든지 아니면은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 양극재 워낙 올라갔으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진 거지. 안정적으로 돈 벌 사람들은 분리막을 많이 그럼 벌었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뭐 네. 양극재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리막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 네, 그리고 흔들린 측면에서 수급이 이렇게 양극재가 이렇게 급락이 막 나올지 몰랐잖아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분리막은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도 좀 있는 편이죠. 좋습니다. 자, 뭐 저는 질문은 따로 없고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별점으로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명의 별점을 공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제 양쪽은 4개씩 그리고 전 5개를 드렸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어차피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적으로 지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 많이 위치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관점에서는 부담 없이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4개 정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24%, 25%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5개 안 드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말 믿고 한번 가봅니다. 5개 한번 드려보고요. 기대됩니다. 민서 아나운서? 저도 그래서 5개를 드리고는 싶으나 그래도 한 번 정도 미끄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원래 갈 때는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4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별점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탑픽 종목이 뭔지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힌트 한번 들어보죠. 분리막 아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요 힌트입니다. 턴어라운드 된 종목입니다. 간단합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을 골라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자리로 모셔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 각각 PT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 송율 매니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아까 댓글창에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CS-윈드인데요. 예, 여러 번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 타워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선도 기업이죠. 지금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멘스 터빈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지금 차트는 굉장히 하향하면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7월에 하부 구조물 업체 블라트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은 올 11월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블라트라는 회사는 덴마크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하부 구조물 업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덴마크에 이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대한 지금 이제 아리 리파워 500 지금 이 효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가장 좋은 내용은 뭐냐면은 하부 구조물 시장 같은 경우는 타워에 비해서 시장이 3배 정도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부 구조물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를 어느 가격에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블라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인수 가격이 부채 포함해서 2천억 가량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블라트 같은 경우는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량이 벌써 6천억 가량 채웠고요. 내년부터는 9천억 가량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수를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하부 구조물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IRA 혜택인데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CS-윈드 같은 경우는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는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IRA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계속해서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나로 따졌을 때 약 한 3,900억 가량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4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 대응 전략은요. 오늘 매수가 69,000원부터 67,8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 이렇게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종목명, 그러니까 기업명을 언급할 정도면 네네.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많이 눌려있고 반응이 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렸던 이유 같은 거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까 민선혜께서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 문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에 직격탄이 미쳤던 거는 지멘스의 터빈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멘스의 문제가 생긴 터빈 같은 경우는 육상용입니다. 육상용 풍력 터빈에 문제 생겼고 CS-윈드는 지금 이제 풍력으로 지금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풍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님, 궁금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죠.
지난번과 똑같은 거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S입니까 W입니까? S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제가 6월 마지막 거래일 날 추천을 드리고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26.5%까지 났더라고요, 수익이. 자, 목표가 뚫고 올라갔다가 고점 만들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또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꾸준한 장기 공급 계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일단은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 주 거래처죠. SK온과 또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5년짜리거든요. 하지만 액수가 큽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거를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적이 진짜 본격적으로 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인데 사실 이 SK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추가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레벨업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어요. SK온이 성장해야 같이 성장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이쪽 회사에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SK온과 그리고 다른 고객사와 비중을 이제 5대5까지 맞춰놓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미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지금 공급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동사의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 효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1공장 이런 거 다 가동률이 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폴란드 1공장과 그다음에 2공장도 가동률이 거의 맥시멈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3공장, 4공장 그리고 북미 공장까지도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의 매출 구조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됐었는데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생각보다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때 흑자전이 됐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내년 후년까지도 엄청난 고성장, 실적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조금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매물대의 저항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로 맞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9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고요. 과연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두 자릿수의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송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먼저 전해주시죠. 예, 여름휴가 거의 다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현실로 오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초전도체 굉장히 다양한 내용 나오는데요. 볼 거는 몇 가지 되지 않죠.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한테 관련주들, 특히 이제 저번 주에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 디테일한 분석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 네이버 밴드에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 전해주시죠. 네,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한번 분리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분리막 관련된 오늘 소개해드린 SKI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지만 WCP도 동시에 사도 됩니다. 두 회사가 대표적이고 차트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펀드다 생각하고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고 나온 채널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구해줘 다음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2부 잠시 후에 구해줘 섹터 레드앤블루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는 이번 주에 잘 갔던 종목들 다음 주에도 잘 갈 수 있을지 OX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 분리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3점을 받았고요. 분리막 업체들의 높은 영업이익률과 고객사 출하 확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IRA 보조금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투자 매력도를 높였는데요. 소재주와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에도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는 꾸준한 장기 공급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유일 매니저 해상풍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의 누적 설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모멘텀으로 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CS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IRA의 효과가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적 고성장에 진입을 한 만큼 CS윈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